안녕하세요. 5월 8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현재 시간 12시 13분 정도 됐고요. 다우지수는 0.3% 상승, 나스닥은 0.15%, S&P 500은 0.3%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. 유럽 증시도 모두 이제 상승으로 마감할 것 같은데,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. 자, S&P 500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봤었을 때, 엔비디아가 1.9%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. 테슬라가 2.5% 하락 중에 있습니다. 특별하게 좀, 보이는 종목들은 없는데, 그래도,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점, 요게 일단은 조금, 걸리긴 하지만, 그 외 이제 다른 종목들, 헬스케어 쪽이라든지,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은 크게 좀 빠지진 않아서 약간 우리나라도 오늘 만족스러운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소폭의 조정, 반도체 쪽과 2차전지 쪽 이쪽은 조정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10년물 국제금리 매일 체크해야겠죠. 4.432 역시나 또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. 이건 또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죠. 이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이제 좀 줄어들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그거는 이제 좀 추후에 CPI라든지 PPI 이런 것도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고용 지표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계속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좀 안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은 요 원자재 가격을 좀 체크를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뉴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대두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. 일단은 금 가격은 소폭 하락 중에 있고 구리 가격도 올라가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 외에 유가도 좀 빠져서 지금 78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요것도 관련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. 자, 그 외에 이제 콩 가격 지금 브라질에서 홍수가 났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미국 대두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상승은 하지 않고 일단 일봉상으로 한번 좀 가격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 봤었을 때 올라가긴 했어요.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긴 해서 아마 아예 영향이 없진 않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저점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그걸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에 다시 한번 대두 가격은 체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. 8,900만원 정도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크게 반등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좀 가격은 9천만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뉴스를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뉴스, 아까 말씀드린 이제 80년 만에 최악의 홍수 덮친 브라질, 세계 최대 콩 생산국에 직격탄 맞았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. 여기서 인명피해도 좀 컸죠. 8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일어나서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람이 100명을 넘었다. 몇 명이 됐든 어쨌든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, 거기에 따라서 이 대두콩,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이 이제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콩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해야 되는데, 요게 이제 다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은 아니죠. 며칠 동안 계속 내린 비로 인해서 이제 콩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, 이미 좀 반영이 돼서 그런지 오늘은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은 아닌데, 요 관련 이슈가 오늘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시간 외로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, 일단 여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콩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신송홀딩스라든지 샘표식품 이제 요거는 이제 간장 만드는 회사, 그 외에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사료, 팜스토리 이런 기업들은 사료 쪽, 비료 쪽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어요.
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좀 시총이 낮고 거래대금이 좀 적은 종목이라서 일단 테마성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, 일단 신성홀딩스만 보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뭐 관련 이슈가 뜨게 되면은 급등하는 모습을 좀 자주 보여줍니다. 그래서 아침에 좀 갭이 좀 뜰 것 같은데 요거를 좀 따라잡을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렇게 갭 뜨고 나서 미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아침에 시가 자리를 좀 지지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그 콩 가격도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다른 종목들이 좀 시세가 붙는지를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가기 때문에 아침에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는다 그랬을 때는 요런 해지성을 좀 갖는 테마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엔 좀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라서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. 다만 또 이렇게 급등할 때는 놓치면 또 아쉬운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낮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장주는 일단 신성홀딩스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두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저번에도 말씀 좀 드렸다시피 먼저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대장주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.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5시 40분에 상한가를 들어갔고,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시간에 들어갔네요. 예. 이렇게 봤었을 땐 직전에 이제 거래대금 많이 터진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, 일단 신성홀딩스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. 예, 저는 신성홀딩스가 직전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서 신성홀딩스가 좋아 보이고요. 그리고 한일사료 그리고 샘표식품, 팜스토리 이렇게 있는데 대장주가 시총이 좀 제일 작습니다. 신성홀딩스입니다. 시총이 좀 작은 부분이 있고 그 호가의 매물이 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좀 순간순간 이제 뭐 좀 호가가 훅훅 넘어가는 게 있는데 2~3%는 그냥 바로바로 뭐 손실이 나거나 수익 나거나 그럴 겁니다.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염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모트렉스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IVI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. 987억 규모다라고 이제 7일날 밝혔다. 요게 이제 반영은 좀 안 된 것 같은데, 일단 모트렉스 관계자가 스텔란티스와 계약은 회사 입장에서 제2의 창업에 해당하는 수준의 계약으로 볼 만큼 합심해서 진행한 프로젝트다라고 했는데,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저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, 왜냐면 내년부터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관련된 이슈들도 이제 하반기에 좀 계속 나올 텐데,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전장업체뿐만 아니라 위성 쪽도 일단 자율주행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나중에 또 이슈 포함해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다만 요 기업들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총이 좀 작은 회사들이 좀 많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은 해야 되긴 합니다.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요. 근데 일단 자율주행 쪽은 좀 계속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모트렉스, 모바일 어플라이언스, 라닉스,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, 그리고 슈어 소프트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. 자, 관련주 쪽 모트렉스가 일단 대장주겠죠.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. 일단 예전에도 한번 뭐 이런 급등하는 시세,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좀 그래도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작년이 좀 많이 안 좋았죠. 이슈가 딱 겹다 보니까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와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. 일단 뭐 중국 쪽에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으로 먼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,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. 일단 뭐 시간외로는 뜨진 않았는데 아침에 좀 시세가 나올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미 좀 시세가 한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. 나왔었고, 거래대금도 한 400억 정도면 뭐 그렇게 적은 거래대금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시간
이제 예상치 결과상으로 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항대 자리 16,000원대 후반 이런 자리를 한번 뚫어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뭐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은 관망하셨다가 16,000원 정도 넘었을 때부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, 그리고 라닉스,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,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일단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온 종목들, 슈어소프트테크도 일단은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지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지긴 했었는데 윗골이 이렇게 좀 많이 닿는 종목들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매매가 어렵다라는 얘기니까 요런 거는 좀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슈어소프트테크나 모트렉스 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TA항공 파리항공 노선 취향을 승인받았다. 요거 이제 단독 기사입니다. 그래서 일단 요거에 이제 어떻게 좀 반영이 좀 되지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총이 좀 낮은 회사들이 좀 있긴 해요. 근데 이렇게 뭐 아예 뭐 1,000억 이하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뭐 그 큰 항공사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적어요. 그래서 일단 요런 종목들도 일단은 아침에 좀 뜨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제주항공도 역시나 1분기 실적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751억 원 6개 분기 연속 흑자.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 이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.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70불대 후반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여행객들이 증가할 수 있는 이제 5월달에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연휴가 좀 많이 있고 다음 주에도 이제 연휴가 한 번 더 있죠. 그리고 이제 5월달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또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항공주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TA항공 근데 이게 단독 기사라서 내일 아침에 추가적인 뉴스가 좀 나오는지 다른 언론사에서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TA항공, 제주항공 여기에 나와 있는 호재 내용 있는 회사고요. AK홀딩스라든지 에어부산도 관련주 쪽 저가 항공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제주항공 바닥에 대한 지지 확인은 좀 되고 있는데 거래대금 보시면 어제는 18억 정도 터졌어요. 이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. 많이 터져야 뭐 100억에서 150억 정도인데 일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뭐 최소 뭐 500억 정도까지 나와야지 이제 강한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시장이 워낙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안 터져요.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7조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좀 많은 종목을 좀 선별하기에는 너무 요즘에 종목이 좀 적습니다. 그래서 일단 아침에 전일 이런 거래 대금을 좀 뛰어넘는 뭐 거래량이 좀 터져준다면 거래 대금이 터져준다면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고요. TA항공 이 종목이 그나마 좀 조금 더 거래 대금이 좀 많습니다. 어제는 이제 40억 터졌지만 그 전에는 70억 그리고 130억 이렇게 좀 터져줬고 저항대 자리도 뚫어주는 모습이 좀 보여줬거든요. 시총은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. 6천억 정도 되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9천억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시총은 괜찮은데 거래 대금이 좀 적어서 좀 아쉬워요. 그래서 아침에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럴 땐 한번 접근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에어부산 그리고 AK홀딩스 또 역시나 좀 거래 대금이 좀 적은 편입니다. 에어부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여기서 거래 대금이 한 50억 정도 터지긴 했는데 이거를 일단 뭐 차트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는 TA항공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주항공도 이런 자리 돌파해주면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. 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스타트업에 10억 달러 투자 10억 원인 줄 알았는데 10억 달러가 붙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. LB 인베스트먼트와 합작 투자사 만든다.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기사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
아랍에미레이트와 우리나라 벤처 캐피털이 손잡고 조 단위의 벤처 투자 회사를 벤처 투자에 나선다.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에 1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는 계획이고, 예전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정부에 약속한 투자 약속의 첫 행보다.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내용을 좀 보여줬는데, 여기 또 역시나 단독 기사입니다. 단독 기사고, 먼저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봤는데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분야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. 그래서 뭐 LB 인베스트먼트, 그리고 LB 루셈, 그리고 LB 세미콘 관련 계열사 먼저 뭐 긍정적으로 봐야겠죠. 요런 종목들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, 예전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 이제 원전 쪽이라든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에도 관심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쪽에도 내용은 나올 수 있는데, 이 기사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단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. 요거는 일단 요 관련된 기업만 일단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LB 루셈 요 종목도 또 한번 급등하면은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, 아마 아침에 좀 바로 시간 내로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급등해서 슈팅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단독 기사라는 게 항상 좀 리스크가 좀 큽니다. 그래서 저도 일단 뭐 이 종목을 좀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 중에 있어요. 시총이 한 1,6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바로 점상도 갈 수는 있거든요.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의 거래 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슈팅 나오면 바로 상한가 들어갈 수 있어서 매매 자체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도 일단은 아침에 좀 바로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나마 좀 건드릴 수 있는 게 LB 세미콘 정도인데 시간으로는 한 7.9% 정도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쪽은 일단 아침에 예상치 결과 좀 보고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아침에 너무 이제 갭이 뭐 한 20% 이렇게 떠버리면은 일단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좀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시가 자리를 지지하는지 보고, 아니면 눌렸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을 좀 노려야 되는데, 그런 스킬은 좀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가능하지 초보자분들은 안 건드리신 게 좋을 것 같네요. 일단 요거 관련된 내용들이, 기사 내용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면 그걸 좀 보고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벌써 이제 8월 달에 MSCI 편입 종목들이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,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편입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, 이거 지금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.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LS와 LS 일렉트릭,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때 이 이슈를 붙여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. 이 종목이 올라갔는데, 물론 호재 내용도 있겠지만, 이 종목이 8월달 MSCI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. 이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LS와 LS 일렉트릭, 두산 로보틱스, 리노공업, 삼성카드, 현대 오토에버, 현대 로템이 있습니다. 자, LS 일단 먼저 보시면 뭐 최근에 전선 쪽과 같이 상승하는 뭐 좋은 흐름. 자,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정보점까지는 뭐 무난하게 좀 올라갈 것 같은데, 좀 여기서 따라잡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.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. 그래서 좀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,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여기서 따라잡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. 이게 뭐 단기간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지금 2달 가까이 계속 우상향만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으면 또 이렇게 또 계속 밀리거든요. 그래서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럽다.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,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, 지금 7만원대는 잘 지지가 좀 나왔는데, 어제도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, 몇 종목이 있었어요. 로보티즈가 로보스타였나 있었는데, 그거는 반영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나왔고, 일단 수급적이면
일단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. 거래대금 좀 터져주면서 이런 61선 자리라든지 한번 좀 뚫어주는 구간들 왔었을 때 한번 이런 전고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. 일단은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시고요. 그리고 리너공업 어제 흐름 좋았죠?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고 일단 MSCI 편입 때문에 그런가 오늘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. 거래대금도 좀 터졌기 때문에. 그래서 리너공업도 일단은 요 직전에 저항대 자리 28만원 구간이긴 한데 어째 가격이 좀 높은 종목들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긴 합니다.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잘 매수를 안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일단 뭐 좀 눌림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삼성카드 이런 종목들은 잘 매매는 좀 안 하는데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네요. 예전에 33,000원 이런 자리 뚫어졌을 때 아마 저 PBR 관련주 쪽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이슈로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, 현대 로템 이렇게 있는데 현대 로템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현대 로템 그리고 LS 기업들은 일단은 지금보다 좀 눌림시, 그리고 리노공업도 한번 눌림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뭐 지금 영상을 찍는 중에도 지금 선물 미국 나스닥 지수를 좀 봤는데 뭐 급등보다는 소폭 좀 조정은 또 보이고 있습니다. 큰 이벤트들이 없어서 뭐 무난하게만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반도체 쪽하고 뭐 AI 쪽 그리고 뭐 전선이나 전력 쪽 이쪽 말고는 시장에 이제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 매매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시점인데 일단 시장이 좀 재미가 없더라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. 주도 테마가 나올 때까지 그 와중에 좀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는데 그런 종목들 너무 무리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면은 또 좋은 타이밍 나오니까 조급한 마음만 조금 내려놓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